네, 매주 수요일 만나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성배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첫 사건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입니다. 피의자가 60대 남성이라고 하는데 경찰이 적용한 혐의가 살인 미수예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부산 경찰청의 수사 본부를 꾸려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57년생 남성 김모 씨가 피의자입니다. 충남 아산에 거주하고 있고 그곳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흉기는 지난해 인터넷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흉기나 공격 부위 행동의 강도에 비춰볼 때 살인 미수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피의자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만큼 살인 미수죄 적용은 사실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남성이 당적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현재 경찰이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저 인터넷에서 구입했다는 저 흉기를 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피의자는 지금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행적을 보면 상당히 좀 계획적이잖아요. 이렇게 계획 범죄일 때는 보통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까? 일단 범행 전날인 1월 1일에 이 남성이 충남에서 혼자 KTX를 타고 부산에 옵니다. 그리고 잠시 울산에 넘어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닌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발견된 것 같습니다. 예. 아울러 김 씨가 이 흉기로 사용한 등산용 칼, 그 손잡이에 자루 부분을 떼고 잡기 쉽게 또 다른 물건으로 감쌌다는 정황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 범행임이 드러난 경우에는 여러모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건의 경위, 범행 동기, 공모 등 배후 관계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우선 현장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를 세밀하게 분석하게 됩니다. 또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그동안 여러 인물들과 접촉한 정황을 파악하게 되는데 압수수색을 거쳐서 범행 도구, 검색 기록, 평소 관심사를 확인하기 마련입니다. 그 외에도 성장 과정, 경력, 직업, 가족 관계 등 탐문 수사를 이어나가게 되는데 통상 사회적 이목이 큰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 경찰이 대거 투입되는 이유가 이 탐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 탐문 과정에서 유력한 다른 인물이 부각될 때는 이 인물과의 관계 내지는 이 인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되진 않았는가를 여러모로 확인하게 됩니다. 통상 유력 정치인을 향해 테러를 가할 때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 불만을 가지고 그 불만을 표출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할 때, 둘째는 정치적 신념을 삐뚤어진 방식으로 표출하려고 할 때, 셋째는 개인적인 악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통해서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 그 과정에서 정신질환이 의심될 때에는 국립법무병원에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일단 경찰이 당적 확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았고 집, 사무소,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은 상황입니다. 인근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충분히 사건 경위와 관련된 자료가 현출될 것으로 보이고 그 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는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건 백주 대낮에 제1야당의 대표에게 이루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나 주변 인물들도 계속해서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그 글이 써 있는 왕관을 썼기 때문에 뭐 의심을 못했다, 경계심이 좀 풀렸다, 뭐 이렇게 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파란 종이 왕관을 쓰고 있었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접근할 당시에 왼손에는 펜과 종이로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실제로 지지자로서 사인을 요청하는 듯한 언동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근접거리에 가까이 다가간 이후에는 갑자기 오른손으로 흉기를 들어 목 부위를 가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흉기를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흉기를 오품 안에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흉기를 꺼내 들고 목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누구도 주변에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정황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나름대로는 오랜 시간 이 범행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나름대로 구상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내부 동선까지는 파악할 수 없는 입장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다면 당장 검거될 텐데 검거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할지도 나름대로 머릿속에는 그려봤을 것입니다. 묵비권 행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지만 막상 검거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묵비권 행사만이 능사는 아니다. 어느 정도 진술을 해주어야 양형에서는 일부 유리한 정황을 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진술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그 당 대표급 인사가 다닐 때는 그 옆에 이제 당직자들이 이제 포진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네. 어제 상황을 보면은 그 앞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촬영하는 그 카메라 기자들 그리고 유튜버들이 이제 먼저 앞장서서 가는 상황에서 거기 옆에 딱 붙어 있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접근을 했더라고요. 네네. 예. 가덕도 신공항 현지에서 나름 일정을 마치고 차량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취재진이 둘러싸인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둘러싸인 상황에서 여러 질문을 받고 답을 해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모두가 좀 정신 없을 때잖아요. 그렇죠. 네. 뿐만 아니라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모두가 움직이다 보니까 예. 취재진으로 둘러싸여 있던 그 현장이 다소 느슨해졌던 모양입니다. 그 느슨해진 틈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사이에 지지자인 척 사인을 해달라는 취재 요청을 하면서 잠시 그 상황이 벌어진 형태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고 공격을 가하다 보니 아무도 예. 예견을 못했던 것 같은데 경비 경호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지만 정치인, 특히 유력 정치인의 경우에는 지지자들과 나름 예.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근접된 경우는 원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했던 것 같고 이 사건을 계기로 무엇보다도 총선이 조만간 시작됩니다. 예. 야당 대표를 향한 테러가 자행된 이상 경찰도 더 이상 인접 경호를 도외시할 수 없을 것 같고 각 예. 당에서도 경찰의 일부 인접 경호를 요청할 만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지금 일단은 경찰이 현장에 어제 많았는데 보통 경찰 인력은 뭐 경호보다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말씀하셨듯이 경호 인력들을 경찰 인력에서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 이건 좀 법이라든가 규정 같은 걸 좀 손봐야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누가 경호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경찰의 비밀이긴 한데 알려지기로는 경찰의 전담 경호 대상은 5부요원입니다.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 소장, 국무총리 이 5명이 한정돼 있는데 당 대표는 평소 경찰이 전담하는 경호 인력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당 대표가 대외적인 공개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몰리다 보면 예.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니 그때는 일반 경비 경호 차원에서 다수의 경찰 경력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사건의 흐름에 비춰 또 다른 테러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에는 전담 경호 인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찰 자체 판단으로 밀착 경호를 단행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인력과 예산이 듭니다만 그만큼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에는 경찰이 언제든지 그 정책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과의 어느 정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주어야 하고 예. 주요 길목, 즉 목이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경찰 경호 인력을 적극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전담 경호를 한시적이나마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굳이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사건을 보고 많은 정치인들이 저게 뭐 나한테도 벌어질 수 있는 일 아닌가 해서 좀 많이 움츠러들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물론 앞으로 이제 그 정치인들도 조심하겠지만 네. 어제 같은 상황 보면 굉장히 좀 허술해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비습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도 외국에 비하면 그 수가 적다고는 하지만 예. 그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한 피습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당 대표 시절이던 2006년에 발생한 테러를 들 수 있는데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박 전 대표가 신촌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 유세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50대 남성 지모 씨로부터 습격을 받아서 흉기로 오른쪽 뺨에 11cm가량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두고 법원은 단순한 상해 사건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다.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중형을 선고했고 예. 실제로 여타 범죄와 합쳐서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상당히 중한형 선고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다만 이때는 살인 미수가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안면을 가격했다. 즉 목이 아닌 예. 안면을 가격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살인의 도구로서는 다소 미흡했고 여러 차례 폭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2015년에는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상대로 한 테러가 자행되었는데 당시에는 남성 김모 씨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등을 주장하면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를 향해 마구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폭력이 어떠한 목적의 수단이 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 사건 키워드 볼까요?
예, 경복궁 낙서 누가 시켰나? 예, 아직 피의자 임모군에게 낙서를 시킨 교사범 잡히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낙서 사건의 피의자 임모군, 그 임모군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임모군에게 입금한 통장이 대포 통장인지 여부를 확인한 경찰이 실제로 입금한 A 씨를 포착해서 지난달 27일 실제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예.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했습니다만 입금자와 낙서 교사범이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에 따르면 입금한 A 씨 텔레그램에서 이 팀장이라고 불리는 범행 교사범을 만났는데 다른 문화상품권을 사게 한다는 말에 자신도 속아서 임모군에게 입금해 준 것이라면서 교사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찰은 A 씨가 임군 그리고 이 팀장과 함께 있던 채팅방에 접속한 정황을 확인하고 텔레그램 등의 수사를 위해 국제 공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이 A 씨가 임모군 이 팀장과 함께 있던 채팅방에 접속했다는 것 자체로 교사의 공범을 적용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이스피싱처럼 주된 피의자는 따로 있고 여타 피의자를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형태로 보이는데 그렇군요. 그동안의 네. 범죄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말씀하셨는데 그 이 팀장은 해외에 있을 수도 있을까요? 이 팀장이 해외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만 예.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일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네. 우리나라 경복궁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예. 결국 그 범행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다면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자신의 신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다른 사람을 범행 도구로 끼워 넣은 것이지 정작 본인은 해외에 거주하든 우리나라에 있든 우리나라 국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 볼까요? 버터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버터 없는 버터 맥주가 결국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됐다고 하는데 일단 어떤 사건인지 좀 이른바 소개해 주시죠. 버터 맥주로 불리는 베르 먹주 기획사 대표가 최근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마치 이 맥주에 버터가 함유된 것처럼 광고하였다. 즉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것인데 애초에 식약처가 이 베르 맥주에 버터가 함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마치 버터가 함유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두고 기획사, 제조사, 판매사를 경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검찰은 기획사와 대표를 기소했고 제조사와 판매소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특히 제조사의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이 제조사에 대해서 품목 제조 정지 15일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조사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기소 처분도 받았는데 왜 예. 굳이 행정 처분을 하는가? 그렇지만 식약처는 검찰의 기소는 고의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행정 처분은 행위 자체를 두고 판단한다. 예. 소비자들에게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기반한 제조를 한 이상 행정 처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제조사가 이 제조 금지 처분에 대해서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제조사는 곰표 맥주에도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는가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예. 이 식약처는 곰표 맥주 고래밥과는 차원이 다르다. 고래밥에 고래가 없다는 사실은 소비자 일반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그렇죠. 예. 버터 맥주에는 광고 행태로 볼 때 버터 등이 함유되었다고 오인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연출된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행정 처분을 어감 자체가 해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